라임 프렌즈. 영원한 어린 왕자 생텍쥐 페리. 여러분, 어린 왕자를 읽어보셨어요?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가 어린 왕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화로 손꼽히며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쓴 작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생텍쥐 페리는 1900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소설가이자 최초로 야간 비행을 시도한 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했죠. 생텍쥐 페리는 조종사라는 직업 때문에 하늘이나 사막에서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카멜레온이나 사막 여우와 같은 동물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죠. 여우야, 이리 와. 같이 밥 먹자. 저 녀석은 정말 친해지기가 쉽지 않네. 그래도 언젠간 친구가 될 수 있겠지? 생텍쥐 페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작가였어요. 그래서 난방 우편기나 야간 비행처럼 비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썼죠. 생텍쥐 페리는 비행사라는 직업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겪었는데 작가로 인정받기 시작할 무렵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생텍쥐 페리! 큰일 났어! 기요메가 실종됐어! 뭐? 기요메는 생텍쥐 페리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였어요. 생텍쥐 페리는 무서운 눈보라를 뚫고 정신없이 기요메를 찾아다녔죠. 기요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제발 살아만 있어줘! 하지만 기요메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한겨울의 안데스 산맥에서 기요메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생텍쥐 페리, 이제 그만 받아들이자. 기요메는 죽었어. 안 돼. 기요메. 그런데 2달 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요메가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살아 돌아온 것이었죠. 기요메, 살아있었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생텍쥐 페리는 기요메에게 일어났던 일을 듣고 또 들었어요. 그의 이야기에 감명받은 생텍쥐 페리는 언젠가는 꼭 기요메의 경험에 대해 책으로 쓸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큰 사건은 5년 뒤에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생텍쥐 페리가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죠. 새로운 비행 기록에 도전 중이던 생텍쥐 페리는 리비아 사막에 불시착했어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정비사 프레보와 함께 걷고 또 걸었죠.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러다 나도 없어질 것 같아. 정신 차려, 프레보. 기요메가 살아 돌아온 거 잊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살기 위해선 계속 걷는 거야. 두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5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어요. 가족들은 생텍쥐 페리가 위험한 비행을 그만두길 바랬죠. 여보, 이제 위험한 비행은 그만두고 글만 쓰는 게 어때요? 비행사의 가족으로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매일이 당신과의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미안해요, 콩시엘러. 하지만 난 비행이랑 글은 이제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비행을 그만두면 글을 못 쓰게 될지도 몰라요. 생텍쥐 페리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비행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또 한 번의 비행기 사고로 생텍쥐 페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죠. 그리고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기요메,
내가 비행사가 된 지 한 15년쯤 됐나? 그럴걸.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죽을 고비도 참 많이 넘기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이번엔 우리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려고 해. 생택쥐 페리는 몸이 회복되길 기다리면서 인간의 대지를 썼어요. 친구 기요메가 겨울에 안데스 산맥에서 살아 돌아온 일, 그리고 자신이 리비아 사막에서 불시착했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자전적인 소설이었죠.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 담담하지만 감동적으로 쓴 이 작품으로 생택쥐 페리는 큰 상을 수상했고 최고의 작가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얼마 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생택쥐 페리는 군에 입대하여 적군의 움직임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정찰기 조종사가 됐죠. 이 전쟁으로 친구 기요메와 가까운 동료들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세상으로 인해 생택쥐 페리는 괴로웠어요. 전쟁을 하는 어른들도 한때는 다 순수한 어린이였는데 그걸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구나. 생택쥐 페리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며 어린 왕자를 썼어요. 책에 들어갈 그림까지 직접 그려가며 애정을 쏟았죠.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가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를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생택쥐 페리는 어른들의 메마른 삶과 현실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다시 어린 왕자처럼 순수해지길 바랬어요. 소설 속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죠.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눈으로는 찾을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 해. 생택쥐 페리의 아름다운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어린 왕자는 전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었어요. 생택쥐 페리는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다시 군대로 돌아갔어요. 생택쥐 페리의 나이는 이미 조종사 나이 제한을 9살이나 넘긴 44살이었죠. 비행기 사고로 몸도 아팠지만 생택쥐 페리는 임무를 위해 정찰 비행에 나섰어요. 그리고 1944년 마지막 비행을 떠난 생택쥐 페리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언제나 자신을 가장 순수하게 해주는 곳으로 가고 싶다던 생택쥐 페리. 그는 비행기와 인간, 세상에 대한 사랑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남기고 떠났어요.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죠. 저는 제가 늘 어린 시절의 저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지 말고 때로는 아이들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바랍니다.